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8단원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9단원, 10단원 정치와 관련된 단원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 8단원이 나가는데요. 1학년 사회에서 온라인 클래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등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 원격 수업은 교과서를 정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 9단원부터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인데요. 그럼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단 문화가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뭐 문화상품권 이렇게 말했을 때 문화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예술이나 아니면 문학이라든지 문학 작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뭐 공연 이런 것을 좁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인 이런 말 쓰죠. 뭐 문화인은 뭐 책을 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문화는 좁은 의미로 쓰였을 때 문화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 문화를 넓은 의미로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문화는 일종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걸 통틀어서 문화라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고 뭐 먹고 사는 의식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뭐 가치라든지 우리 사회의 규범, 규칙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문화라고 본다면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는 뭐 음식 문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고급 요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뭐 라면이나 떡볶이 이런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가 되겠죠. 네, 이런 것도 문화라고 본다면 넓은 의미의 문화고요. 아니면 뭐 주거 문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데 네, 이런 것도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했을 때 이 넓은 의미의 문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것은 결국 크게 보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온 것을 문화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어떤 인간 행동에 의해서 만든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네, 문화가 아닌 거예요. 네, 문화가 아닌 예는 뭐가 있냐면 본능적이고 유전적인 거. 이런 것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 머리 색깔이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 머리가 금발이에요.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검은 머리였는데 염색을 해서 약간 머리 색깔이 굉장히 밝은 갈색이 됐어요. 그럼 이런 거, 염색을 내가 일부러 했다. 이런 거는 문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문화라고 봐요. 어떤 개인적인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은 문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앉아있으면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다든지, 뭐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런 건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쪽 눈으로 윙크를 한다. 윙크를 하는 것이 어떤 뭐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한쪽 눈을 찡긋했어요.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이라는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화가 되지만, 내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버릇이나 습관, 이런 것은 문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문화는 크게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편성, 이 반대되는 개념이 특수성입니다. 네, 문화가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네, 반대로 이제 특수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는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나 음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음식 문화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먹는 음식이 다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쌀을 먹어요.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쌀을 재배하기에, 벼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빵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유럽, 네, 미국 이런 지역은 밀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 다른 거, 이런 거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네,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나 이 결혼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결혼 문화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통 혼례를 옛날에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서양식으로 결혼해요. 그리고 이 결혼식 자체가 조금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결혼 문화가 약간 달라요. 우리랑 비슷할 것 같지만 얘네는 서양식으로 결혼하긴 해요. 얘네는 주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그리고 피로연을 굉장히 오래 해요. 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친한 사람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결혼식은 간단히 끝나지만 이 피로연을 굉장히 오래 길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한다 하면은 뭐 축의금을 내잖아요. 예, 근데 뭐 보통 이제 5만 원에서 뭐 친하면 10만 원 뭐 이 정도 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 30만 원 정도를 축의금으로 내야 한대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만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죠. 어떤 방식이. 그래서 이 문화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수성이라는 면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을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의 속성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유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공유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보면은 그 구성원끼리는 이게 뭐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 행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신부가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을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죠. 근데 만약에 신부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구성원들이 결혼식 때는 신부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 교복 생각해 보세요. 춘천에서 빨간색 옷을 누가 입고 다닌다.
빨간색 교복을 누가 입고 다닌다 하고 보면은 네, 강원중학교 학생이겠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아는 거죠. 네, 이런 것이 공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성이에요. 네, 이 학습성은 말 그대로 문화는 학습해서 알게 된다는 건데요.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네, 이 젓가락질도 여러분 다 배우신 거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뭐 서양에서는 포크를 써요. 인도에서는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네, 이렇게 밥을 먹는 그 도구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다 후천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어, 환경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적성이에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쌓이고 쌓인다. 축적이라는 거는 쌓이고 쌓인다는 의미인데요. 문화가 점점 발전한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지식과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여요. 축적이 돼서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화 요소가 하나씩 더 발전해 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적성에는요, 휴대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선생님이 휴대폰을 처음 대학생 때 샀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컬러가 아니었어요. 흑백이었어요. 그리고 되는 기능은 전화, 문자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검색도 되고요. 카메라로 내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SNS 네, 이런 것도 다 휴대폰을 통해서 가능하죠. 예,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이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것을 네, 축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동성인데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문화 요소가 점점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네, 또는 뭐 기존에 있던 게 소멸,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사람들은 한복을 당연히 네, 입고 다녔습니다.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요. 근데 지금은 네, 특별한 명절에만 한복을 착용을 하고 뭐 보통은 이제 정장을 입는다든지 네, 캐주얼하게 아니면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복이 일상복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는데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문화는 점점 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체성이 있습니다. 네, 전체성은 뭐냐면 문화의 각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문화 요소는 단순하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B, C, D 이렇게 문화 요소들이 각각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화 요소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변동이 일어나면요. A가 변했다. A가 A-로 변했다 하면은 A만 변하는 게 아니라 B, C, D가 다 같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요거 예를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때 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1차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기도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켰냐. 이건 단순한 전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전쟁이 어떤 변화를 주냐면요. 이때 군인들이 싸움을 하는데 어, 그
이렇게 땅에서 싸우거든요. 땅에서 싸우는데 그 땅에 막 늪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축하고 물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장교들한테 지급한 옷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트렌치 코트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버버리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장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요. 방수도 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트렌치 코트가 대유행을 하게 돼요. 근데 뭐 남자들도 많이 입지만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패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쟁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때 기관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총을 얼굴이나 뭐 이런 손이나 이런 보이는 부위에 총을 맞는 부상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망가진 것을 복원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성형수술이 발달합니다.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의학 분야에도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여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여자들은요, 선거권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제 남녀 약간 차별이 있었죠. 여성들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데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들도 드디어 선거권을 갖게 돼요.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도 일으킵니다. 이런 건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 이런 것을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내용을 교과서로 한번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